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OT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다 생물 처음 강의 들으시는 거죠? 예. 이쪽 분 다 보이세요? 화면 다 보이세요? 네. 오늘 첫날이라서 자료를 여러 개 이제 받으셨을 텐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띄워놓은 자료는 배포하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자료인데 잠깐 몇 페이지만 보려고 띄웠습니다. 이 자료는 변시 자과 4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학에 대해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전체 한 13년치 정도 문제를 제가 풀어보고 여러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출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전략을 제시한 자료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3년간 제가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생물만 업데이트를 하고 제가 생물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최근 물리, 화학, 지학 정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배포하거나 공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업데이트해서 공지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입문자 설명에 이제 그분들은 정보가 적으시니까 자료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생물 관련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 나중에 보시려면 제 입문자 설명에 동영상에 자료 같이 올라갈 테니까 보시면 되고 최근 물화지 정보가 빠져 있긴 한데 훑어보시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과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19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9년치, 4년치, 1년치인데 생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개의 시기를 저는 페이즈 1, 2, 3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과목도 좀 다르지만 페이즈 1의 시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하고 꽈락률이 쭉 나와 있는데 자과의 경우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 붉게 표시된 게 41%, 60%인데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거죠. 법학 과목을 잘해도 자과 때문에 꽈락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2003년을 제외한 4년간은 컷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합격점이 굉장히 높아졌고 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괄학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4년간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점이 높아진 거고요. 근데 이때하고 페이즈 1하고 페이즈 2의 시기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문제가 더 좋은가라고 말하면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페이즈 2가 문제가 훨씬 좋습니다. 문제가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페이즈 1은 생물의 경우는 이제 대학 일반 생물학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학 일반 생물학은 캠벨이라는 저자의 책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캠벨의 책은 한 30년 이상 전부터 독점적인 1위였고 2위 책은 뭔지 모릅니다. 2위 책을 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캠벨이라는 저자의 대학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시험은 일반 생물학이 80%가 나오고 그 이상이 20%가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물리나 화학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지 않아도 많이 틀리니까. 근데 생물은 일반 생물학에서도 한 70%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을 넘는 부분 생리학이나 굉장히 어려운 화학적인 부분이 한 10%, 20%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페이즈 1 시기에는 전공자가 아닌 한은 전공자도 사실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 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모두 다 틀리니까. 근데 페이즈 2의 시기에는 그렇게 좀 무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저 몇 개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8개, 9개, 10개까지도 맞출 수 있었어요. 운도 좋으면.
그래서 이 시기, 페이즈 2의 시기가 페이즈 1의 시기보다 훨씬 변별력이 좋고 문제들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산인공 입장에서는 얘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페이즈 2의 마지막 22년에 컷이 82점까지 올라갔죠. 사상 최고였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변별력도 좀 무너지게 되고, 꽈락이 40점이잖아요. 40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꽈락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산인공에서는 점수를 낮추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실수인지 가혹하게 낮아졌죠, 이번에. 그래서 페이즈 3는 페이즈 2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컷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생물도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럼 이걸 페이즈 3를 페이즈 1하고 같다고 봐야 되냐?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제가 문제들을 봤을 때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페이즈 1에는 일반 생물학을 넘어서는 가혹한 문제들이 꽤 나왔다고 했죠.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어렵게 냈지만 현재 변식에 존재하는 생물 기본서에 나올 만한 것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만한 것들 중에서 전혀 기출이 된 적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잘 안 봤을 부분을 일부러 골라서 4문제, 5문제까지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지만 페이즈 1하고 방식이 다른 거죠. 얘는 황당한 문제를 냈고 얘는 나올 만한 문제를 골라서 냈어요. 아주 치사하게 일부러 공부 안 했을 거 찾아서. 그래서 저는 페이즈 3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년에 24년에 어떻게 출제될 건가. 물론 예측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뭐 함부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건 위험하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생물을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보자면 페이즈 1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3로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가 변별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투입한 사람들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페이즈 1처럼 나올 가능성은 적고 2나 3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페이즈 1의 황당한 문제들은 대비를 못합니다. 어차피 전공자도 대비하기 힘듭니다. 비전공자는, 여러분들은 뭐 생물 해도 1년 내내 해도 딱 1개월을 투입해야 되죠. 민법하고 산재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그 문제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을 대비하는 방법은 그냥 기본서에 충실한 방법밖에 없어요. 남들 다 틀리는 거 같이 틀리면 됩니다. 페이즈 2는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페이즈 3는 기존에 기출됐던 중요한 문제들 꼼꼼하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생물을 공부하는 방식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듣고 1회독을 하고 너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을 한 3번 정도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15년치나 20년치. 그 이유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생물은 범위가 워낙 넓어요. 이론도 많고. 그래서 이 기본서 전체를 열심히 다 해서 다 잘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 기준은 뭔가?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의 생물시험하고 피트의 생물시험, 밑의 생물시험,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생물시험, 변시의 생물시험은 다 출제 경향이 달라요. 강조되는 영역도 다르고. 예. 그래서 다른 시험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변시 자체의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시고 정확히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는 깊이 있게 나오고 어떤 영역은 대충 나오고 정성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가 기억에 날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한 3번 보셔야 되고 바람직하게는 한 5번 정도 최종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기출문제를 3번 이상 보시고 머릿속에 생물 영역에 대한 매핑이 되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매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서 회독을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기본서 회독은 한 3회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출에 관련된 이론을 빠삭하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출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2차로 그걸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전략적이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페이즈 3에 대비하려면 기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기출 문제에 관련된 핵심 영역들을 빠삭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신 다음에 이제 2차로 기출 외에 중요한 영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과거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근데 어떤 과목이든 뭐 이 과목만 중요하니까 여기만 드립다 팔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1차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과목 간의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무조건 떨어집니다. 예. 한 과목에 무리하게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금 더 투자하는 방식. 그렇게 되면 사실 세 가지 다 대응법은 같은 거죠. 예, 기출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기출 외의 부분도 시간을 좀 남겨서 하되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자가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인공에서 그 각 과목별로 응시자 전체 응시자의 평균은 제시를 합니다. 통계치를. 그렇지만 합격자의 평균은 제시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다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2016년이죠. 16년에 굉장히 자세한 통계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합격자의 평균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핵심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되고 이 페이즈 1의 시기예요. 어렵게 나오던 시기. 그래서 응시자 평균은 이렇고 합격자 평균은 산재가 85, 민법이 89, 자연과학이 한 66 정도 됩니다. 자연과학 66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이 아니죠. 네.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죠. 66점인데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 시기 다시 페이지 3의 시기로 갔을 때 변화치를 보면은 컷이 8점 정도 올라갔고 작업은 한 8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로 바뀔 때 8점 떨어졌고 한 8점 떨어졌죠. 예. 이 시기에 자과의 페이지 1의 시기에 합격자의 자과 평균이 한 66이었다면 페이지 2의 시기에는 8점까지 못 올라갔을 거고 한 6점 올라갔다고 치면 70점대 초반이겠죠. 71점, 2점, 3점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하고 유사하게 나온다면 아까 얘기한 한 66점 정도 맞으면 합격자의 평균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안정적으로 한 70점을 목표로 해서 달성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뭐 60점을 맞으셔도 법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세요. 근데 일단 잠정적인 목표치는 66점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생물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그것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뭐 생물학의 특성하고 어떻게 차년도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하면서 기출을 15년치를 다 풀 거예요. 기출 문제는 같이 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설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푸는 거는 그 이론을 공부하고 바로 그날 푸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회독을 하고 좀 까먹을 때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도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생물은 기출에 처음부터 집중하시는 게 길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기본 강의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좀 깁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고 어찌됐든 기본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7월인데 변시 1차 준비하는 기간이
잔인하게 짧아요. 이제 한 10월쯤 돼서 찬바람 불면 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그래서 생물 물화생지는 비주력 과목인데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여러 강의를 듣고 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과 내 과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다음에 시간을 세이브해서 법학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어찌됐든 기본 강의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수준에서 기출문제를 여유있게 풀 정도 수준까지. 자, 그 다음에 강의의 좀 특성 다른 것은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얘기인데 변시에서 너무 공부하면서 이게 왜 이렇지? Y라는 부분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민법은 계속 왜 이렇지를 파다가는 거의 망합니다. 예. 그 이유는 그 Y를 파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학자들은 파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리사가 된 다음에는 해도 되는데 민법 같은 과목을 계속 이게 왜 이렇지? 뭔가 논리가 있을까 찾아내야지 라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교수님이 암기를 많이 하라고 하실 거예요. 암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논리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물은 좀 자연과학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생물도 너무 깊이 왜 그렇지를 계속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암기만 계속해도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까지 왜 그렇지를 조금씩만 잘 선택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 강의에서는 용어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생물은 용어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수많은 용어와의 싸움이에요. 생물에서 논리적으로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물리화학처럼.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다 까먹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다루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원을 좀 많이 알려드려요. 새로운 용어를 접했을 때 수많은 용어들이 기억이 나려면 그 용어의 히스토리가 뭔지, 왜 이런 말을 쓰는지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또 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원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문자를 좀 많이 써요. 네. 생물에서는 많이 쓰는 편인데, 두문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분도 있고 부정적인 분도 있죠. 근데 다 맞습니다. 무리하게 쓰면 굉장히 독이 돼요. 근데 효과적으로 필요한 것만 잘 쓰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문자를 어느 정도 쓰는 거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 아니라면 같이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재는 컬러 그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용 교재라서 좀 수준이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일반 생물학에서 70%, 80%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수능 교재에 대부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예 일반 생물학을 넘어서는 부분은 그 부분은 공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교재가 단점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텐데, 제 생각에는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너무 요약되어 있는 걸로 공부 못합니다. 단순 암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인데 내용이 많지만, 내용이 많은 이유는 쉬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의에서 모든 용어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이해를 해도 집에 가서 까먹습니다. 집에서 책을 보시고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론이 적은 책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 생물학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요. 그 부분들이 빨리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일부는 굉장히 다른 생물학 교재에서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못 찾았는데, 뭐 캠벨의 일반 생물학이나 이런 데 안 나왔는데, 하이탑에서 좀 많이 찾았어요. 아무래도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출제 위원 풀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하이탑에 있다는 게 아니라 수능 과정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기출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 걸 말씀드리면, 그 교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밑줄 긋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 그으세요로 밑줄을 그어서 보시면 되는데, 밑줄 긋지 않은 부분 전체를 보통은 1회독, 2회독은 하셔야 돼요. 예. 생물을 좀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재를 1회독 하시면 되고, 2회독부터는 밑줄 그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근데 생물이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2회독까지 교재 전체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밑줄 그은 부분만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밑줄 긋는 건 전체 교재 한 30% 정도 될 거예요. 20%, 30%. 그래서 그렇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밑줄 긋는 걸 말씀드릴 텐데, 그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그 오디오 파일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업로드를 할 텐데, 나중에 강의 듣기 전에 그 오디오 파일 몇 개 들으시면서 밑줄을 그어 오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 기본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브노트라고 있습니다. 서브노트는 교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재가 잘 돼 있지만 이제 아카데미나 이제 학교에서의 강의는 이런 이론의 원리를 잘 설명을 해주면 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리를 이해했을 때 그럼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은 암기를 할지,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할지, 암기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능 교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진도에 맞춰서 9번까지 드릴 거고요. 분량은 어떤 건 양이 적고 어떤 건 양이 좀 많아요. 예. 그리고 필기노트 정리란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필기를 안 합니다. 칠판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그래도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 내용들을 미리 타이핑을 해와요. 예.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뭐 강의 시간에 직접 간단한 거 적으셔도 되는데,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적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나중에 정리를 해서 같이 배포를 해드려요. 그럼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 교재에다 옮겨 적으시고 찢어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서로 시간을 절약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싫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보관을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교재나 서브노트에 필요한 거 옮겨 적으시고 찢어 버리세요.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자료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강의 일정이나 뭐 교재 이런 거는 말씀드렸고, 강의 특성도 말씀드렸고요. 연간 강의 계획, 제 다른 강의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작년에는 3월에 생물 기본 강의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많이 늦어졌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7월 정도면 뭐 생물 시작하기에 적정한 시기이긴 하고요. 기본 강의는 20회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기출풀이 및 핵심 이론 정리 강의를 합니다. 15년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10회예요. 굉장히 양이 많죠. 근데 얘는 기출풀이가 목적이 아니라 기출에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같이 공부하는 거죠. 예. 기본 강의에도 좀 포함되지만 이제 기출 위주로 하는 거고, 솔직히 좀 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쪽을 반복을 해서,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은 이 부분만 해도 거의 80%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첫 번째로 기출에 관련된 핵심 영역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저는 객관식 강의는 없습니다. 아직 뭐 책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강의는 없고, 최종 정리 강의가 있는데, 최종 정리는 OX나 아니면 키워드 채우기 형태로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을 스킵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와요. 얘는 기본서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근데 공부를 하시면 내용이 많지는 않고, 전공자도 공부를 안 하면 틀리고 비전공자도 공부하면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강을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목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실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든 뭐 24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사성 테마도 같이 하는데, 얘도 사실 시사성 테마인데 코로나가 좀 커서 따로 뺐고요. 시사성 테마로는 지금은 들으셔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차세대 서열 분석이란 부분이 생물계에서는 꽤 몇 년 동안 이슈이고, 그래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부터 계속 이 강의를 했는데 올해 23년 2월에 출제가 됐죠. 크리스퍼 캐스9이. 예. 그래서 꼭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많이 안 들으셨더라고요. 맞춘 분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고, 차세대 서열 분석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하게 되고, 무료니까 꼭 들으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이탑이 이제 원투로 나눠져 있어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진도에 맞춰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 진도에 맞춰서 원의 이쪽 부분, 투의 이쪽 부분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 순서를 표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15년간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분석한 테이블이에요.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강의를 듣기 전이기 때문에 용어들을 잘 모르실 테니까 봐도 뭐 이해를 정확히 하실 수는 없을 텐데, 강의 듣거나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기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이제 하이탑에 맞춘 교재 편제고, 그 다음에 연도죠. 09년부터 23년까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을 영역에 해당하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죠. 제목을 붙였어요. 나중에 어떤 문제였구나 기억이 나도록. 그리고 출제 빈도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카테고리를 다시 나눴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나눴고요. 이 부분을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 부분은 생물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생물을 이루는 물질이 뭔지, 뭐 물부터 단백질, 지질, 뭐 탄수화물,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뭔지,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기출 문제가 사실 최근에 좀 많아지긴 했지만 이 부분은 기출이 되든 안 되든 상당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시면 뒤쪽을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세포 광합성 부분인데,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공자도 어려워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들을 보면 절대로 깊이 안 들어가요. 뼈대 자체에서 내는데 그걸 못 맞춥니다. 왜냐면 그 뼈대 자체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뼈대만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도 기출문제 출제되지도 않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뼈대에 해당하는 것만 내요. 그래서 공부하셔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유전물질의 구조, DNA 복제, 유전자 발현 부분도 좀 유사합니다. 난이도는 좀 더 높지만 깊이 안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뼈대를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파란색 부분은 커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맞춰야 되는 영역인데 여기는 유전학 부분이에요. 카테고리 5는 여기는 무조건 맞추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예.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공부만 하고 못 맞추게 돼요. 어려운 문제는 전공자도 못 풉니다. 가장 어려운 유전학 문제는 가계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 얘는 전공자가 풀었을 때 5분이에요. 비전공자면 10분 걸려도 못 풉니다. 이런 문제 풀면 손해죠. 물리화학 풀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여기 무리하게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맞추고 유전학 문제는 계산 문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풀어보고 1, 2분 내에 끝나지 않으면 드랍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풀겠다. 안 그러고 붙잡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부분은 분자생물학 부분이죠. 여기도 100% 커버할 수 없습니다. 분자생물학 기술은 워낙 다양하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공부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남들처럼 같이 틀리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는 생리학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 식물의 생리, 신경계나 내분비계, 소화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100% 커버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출제 경향 분석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도 나오고 너무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나온 부분도 아직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을 못 하고요. 사실 생물 전공한 사람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생리학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분을 출제하시는 분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생리학의 전문가는 생물학자들이 아니에요. 의사나 간호사, 동물학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확실히 공부해서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고 적정 수준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류학, 진화와 분류 부분인데 고세균이 3개가 나왔어요. 고세균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워낙 중요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하디 와인버그 쉽습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대부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물 분류학이나 식물 분류학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 그거는 나오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태 및 환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시기는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꿀을 빠는 영역이었죠. 이 부분은 그냥 한 3시간 교재 이렇게 쓱 넘기시면 대부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득점률이 너무 높아서인지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딱 3개가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문제는 질소순환은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점식물 부분은 가장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득점률이 높으니까 어려운 걸, 까다로운 걸 찾아서 내거나 아예 지역적인 걸 내서 좀 틀리게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커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100%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적당한 선에서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영역별로 시간을 투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시사성 테마 부분은 여기 있는 건 위쪽에 겹쳐 있어요. 이제 근데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어레이, 그다음에 세포 사멸, RT-PCR 이런 부분은 분자생물학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핫 이슈가 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출제를 한 겁니다. 교재에 없어도 나와요. 그 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거, 여기 조류독감 5157,
프리온 이런 것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이 나타났을 때는 한번 출제가 됩니다. 예, 이런 것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특강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테이블 두 개를 강의 듣거나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한번 지금은 용어를 잘 모르실 테니까 너무 꼼꼼히 보실 수는 없고, 공부하다가 이제 내가 한 3분의 1 공부했다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한 5장 정도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세균 부분이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3년 빼고 최근 3년간 5문제가 연달아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년에 2문제가 갑자기 출제가 돼서 이상하다. 세균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나왔고, 이건 진짜 심각하니까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출제위원 중에 세균학 전공자나 미생물학 전공자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지만 세균 주의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쭉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훑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진행됐을 때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사성 테마는 무시하지 마시고, 예. 크리스퍼 캐스9이 하여튼 예상외로 빨리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생물의 영역별로 출제 경향하고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리엔테이션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추가적인 부분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휴식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